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서 저희 뉴스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상이나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생긴 얼굴의 상처 탓에 일상생활에서 큰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면장애인인데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 장애인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안면장애인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10년 전 집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얼굴과 몸의 대부분에 3도 화상을 입게 된 한옥선 씨. 사고는 한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술 전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자괴감과 자신감 상실로 한동안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모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다치기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자라는 생각보다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모습을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안면 장애인에게 성형 수술은 유일한 희망. 하지만 수술의 대부분이 미용 성형으로 취급돼 의료보험 적용조차 받을 수 없고 장애 등급을 받는 것 또한 안면부에 60% 이상 변형이 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그게 한두 번 해갖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보통 보면 10번은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 둘 데리고 지금 당장 오고 갈 때도 없는데 생활하게 되는데 긴급 지원을 받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일회성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면장애인에게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안면장애는 신체적 기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쓰는 용어로 숨어있는 조사 대상자고 숨어있는 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치료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회 심리적인 또는 대인관계적인 것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후천적 사고와 재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안면장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이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용산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에서 승객이 전동차에 탑승 중에 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객 열차가 총신대 입구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80대 여성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소방당국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전동차가 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당고개역 방향으로 향하는 상행선 열차 운행이 30여 분 전면 중단됐습니다. 초기 임산부나 만삭인 임산부들은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 중 임신 초기나 만삭인 여성들은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 5곳 중 4곳은 영업이익 면에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사회적 기업 경영 공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 5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에 있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경영 공시에 참여한 81개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18개 기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63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다며 현재 영업이익이 악화하는 사회적 기업을 파악했으니 당국이 필요한 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산하의 노인 장애인 인권 분야 국제기구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과 만나 서울시의 유엔 산하 인권 분야 국제기구를 유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 시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합쳐 대형 벽화를 완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부산시 도심 하천 교량 아래에 대형 벽화가 완성됐습니다. 길이 25m, 너비 5m 크기로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타일 100장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다를 주제로 한 벽화는 기장장애인 복지관 취업준비생 20여 명과 비장애인인 주민들이 6개월 동안 작업해 완성했습니다. 자연을 표현한 작품부터 헬렌 켈러, 베토벤 등 장애가 있었던 인물들의 모습도 들어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배우 안재욱, 가수 김장훈, 청소년 소설을 주로 써온 고정욱 작가 등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전 그림이 처음에 서툴지 모르지만 그림이 그려서 참 좋았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카메라와 영상기 그림도 그렸는데 타일 벽화 작품을 촬영하거나 스크린에 비추는 듯한 형태를 갖춰 영화 시네마 천국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인분들도 장애인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그 공감대가 너무너무 잘 형성이 돼서 100장의 타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뜻이 있는 그런 타일 작업이 나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공감대가 대형 벽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주에서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유산 분야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경주시 교촌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1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에는 리차드 맥케이 호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과 쿄오랏 유네스코 미얀마 세계유산 자문위원장, 아우구스토 빌라몬 이코모스 필리핀 위원장 등 국내외 20여 명의 세계유산 분야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식에서 채택된 교토 비전에 제시한 인간 중심의 보존 철학을 주제로 정의 및 사례 연구와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우리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이 3개나 한 도시에 3개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세계문화유산 도시들 간의 유대를 강화를 해서 이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태지역 총회에는 마카오를 비롯해 17개국 28개 세계문화도시 시장단과 전문가가 참가해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워크숍으로 세계문화유산 3점을 보유한 도시로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뇌변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축제인 제32회 오뚜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전국 뇌변변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오뚜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는 뇌변변 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자매결연 32주년을 맞은 일본 전국 지체 부자유와 자부모회 연합회 특별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부산 가정법원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가정법원은 다음 달 이혼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1000부를 발간하고 이혼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이혼하는 당사자에게 배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2일까지 제1회 사회서비스인 희망일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직집의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대한장애인 펜싱협회에서는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플러레, 앳배, 사브르 세 종목의 개인전과 단체전이며 120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전북 순창에서 열립니다. 체육대회에서는 골볼과 롬볼, 좌식 배구, 보치아 등 14개 종목이 열리며 문화행사로 단체 줄넘기와 고리걸기, 팔씨름, 줄다리기 등 5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금감원으로 보험사 콜센터 상담 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연골. 그런데 이 연골이 손상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보통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는 사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시우 씨. 2달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러닝머신을 하게 된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었는데 너무 그 다이어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 점차 무리가 오고 그리고 직업적인 것도 자주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와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50세 전후에 주로 발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잘못된 다이어트와 운동의 영향으로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도 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나 하이힐 같이 좀 굽이 높은 신발 같은 그런 것들을 신음으로써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무리한 운동 또는 외상 같은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이 줄고 가늘어지게 되는데 이때 점프 동작이나 무리하게 달리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됩니다. 반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과 함께 운동량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체중이나 충격이 안 가는 운동들이 가장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같이 이렇게 물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좋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에서 인명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승강장에서 일어났는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과 기차를 이용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